자, 다음 중 강간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답은 4번이에요. 일단 4번 가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4번 가보자. 4번에 보면요. 자, 제가 답 체크 먼저 해볼게요. 답 체크 이렇게 하시고요. 피고인이 중간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경우 끊으세요. 중간간의 불능미수가 된다 이렇게 했는데 맞는 얘기죠. 요거 시험에서 2020년 이후로 뻔질나게 엄청 잘 나왔었죠. 특히 시험 문제에서 지금은 여기 우리 군무원 7급 군무원 형법에서는 지금 요 불능미수라는 것을 넣고 맞는 지문으로 지금 처리하게 만들었는데 다른 시험에서 보니까 여기다가 장애미수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틀린 지문 고르는 거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문장은 요 판례는 꼭 아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 중간간이 만약에 시험장에서 딱 등장했어요. 그러면은 뒤에 불능미수를 좀 염두에 두시란 말이야. 요거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장애미수라고 해갖고 글자를 갖다가 낑겨 넣고 나가고 틀린 지문 고르기로 잘 나왔습니다. 장애미수 아니야. 자, 뭐라고? 불능미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속 요건을 또 제대로 또 모르시는 분도 있더라고. 중간간의 구속력 법조문을 너무 안 보는 것 같아. 요즘 공부하는 친구들 보니까 뭐 현직에 있으신 분도 마찬가지야. 보니까 법전 한 번도 안 뛸쳐보더라고. 왜 이렇게 공부 안 하냐 물어보니까 저 지구대 근무인데요. 뭐 이러고 있고 저 교통과 근무하는데요. 교통과 근무하고 지구대 근무하면 경찰 아니야? 형사과 근무만 꼭 경찰이야? 그런 생각 버리라고. 승진 시험에는 거 다 나온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한번 제가 볼게요. 299조. 그래서 중간간 중강제추행 법조문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 형법조문에서 상태 이용하는 것은 299조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상태를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한다면은 그죠? 예, 이것은 불능미수로 되는 거야. 여러분들 꼭 좀 알아두셨으면 해. 깨끗하게 해보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우리 형법에서 유일하게 상태 이용이라는 구속 요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간간 오로지 요가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한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경우, 상태 이용을 하지 않았던 경우에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됐다면은 어찌됐든 불능미수가 된다는 거야. 예? 그래서 아까 여기다 좀 이따가 좀 적어 볼게요. 내가 요것도. 일단 정답은 맞는 거 4번 처리하시고요. 정답이 아닌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서부터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자고. 자, 여기 있다. 자, 봅시다. 동그라미 1번. 강간의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하게 된 경우 끊으세요. 자, 피고인은 강간치상죄에 해당한다. 자, 이 질문 어떻게 된 거야? 일단 틀렸다고 봅시다. 자, 왜 그러냐면 일단 제가 강간을 했는데 피해자가 원치 않은 임신을 했다고 해갖고 강간치상이 되는 판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갖고 대법원 종합법률센터 들어가갖고 전부 다 검색해 봤거든요. 검색해 봤는데 임신시켰다고 해갖고 강간치상이 되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런 판례는 없더라고요. 어쨌든 요 지문은 틀린 거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틀린 거로. 예, 틀린 거로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강간을 했는데 그 피해자가 그러니까 여성이 뭐 성병이 걸렸다든지 아니면은 질입구가 파열이 됐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는 강간치상이 되는 걸 봤는데 천연막이 파열됐다든지 뭐 질입구가 파열이 됐다든지 성병이 걸렸다든지 이런 건 전부 다 강간치상이 되는데 임신을 시켰다고 해갖고 강간치상이 됐다는 판례는 현재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알아두셨으면 해요. 물론 이런 경우에 임신이 돼갖고 어떤 신체적인 어떤 변화가 있다든지 해갖고 있으면 어쨌든 치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현재까지는 판례를 본 적은 없어요. 어쨌든 틀린 질문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런 거는 시험에 내면 안 되는데 참 이 사람 모르겠어요. 이거 군무원 모르겠다. 이렇게 욕하면 또 뭐라고 하니까. 근데 왜 이런 거 욕을 안 하냐면 얼마 전에 해경청 문제인가요? 그거 좀 뭐라고 거기다가 저기 했더니만 또 뭐라고 하더라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또. 그래서 제가 삭제해 버렸는데. 됐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계속해서 보자고.
자, 동그라미 2번 봅시다.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일으킨 오인, 착각, 부지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착각, 부지는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는데 이 지문은 옛날 지문이죠. 옛날 판례죠. 틀림 지문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지금 위계에 의한 간음죄 있잖아요. 요거 좀 알아두셨으면 해. 예전에는, 그러니까 옛날 판례야. 옛날 판례는 어떻게 됐었냐면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그 오인 착각 부지만 의미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대해서 착각 부지 같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아니다 해갖고 멀쩡하게 강간하고 가는 놈 그냥 풀어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야. 내가 봐도 좀 말도 안 되는 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 예전에 어떤 이런 법리 이런 것은 개똥 같은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요즘 그냥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다 좀 판례 번호 좀 적어 보실래요? 여기다가 판례 번호가 어떻게 되냐면 요 틀렸다고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자, 이게 판례 번호, 새로 바뀐 판례는 뭐냐면은, 이제 판례 번호 2015도에 9436. 2015도의 9436 판례인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조건에 관해서도 꼭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아니더라도 다른 조건의 오인 착각 이런 부입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돼요? 예,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이 말이 틀린 거야. 어쨌든 알아두죠. 그래서 간음행위의 자체에 대한 것도 되고 그것이 다른 조건에 관한 것도 얼마든지 오인 착각 부지가 다 해당된다는 걸 꼭 알아두십시오. 옛날에 어쨌든 그 판사들 다 지랄이었다는 거야. 전부 다 엉망으로 판결했다는 거야. 요즘 그래도 조금 많이 바뀌었죠. 그죠? 이제 3번에 봅시다. 자, 3번. 자,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자, 드디어 나왔네요. 시험에. 그죠? 자,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은 자, 최협의로 이해되며, 자, 벌써부터 틀렸죠? 그죠? 틀렸죠? 자, 그냥 협의죠? 그래서 요 얘기 좀 해볼게. 옛날에 이 강제추행죄, 그러니까 강간은 뭐예요?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근데 추행은 뭐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분을 어딜 만지거나 뭔 짓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서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이 폭행협박이라는 것을 갖다가 예전에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었냐면은 한거불능이라는 요런 걸 갖다가 문구를 넣어서 한거불능 상태에 아니라고 한다면은 강제추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놈들이 여자나 이런 여자의 무슨 음부라든지 아니면은 가슴 같은 거 만지고도 슬그머니 변호사 사갖고 어떻게 돈 좀 써갖고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놈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요? 지금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을 지금 폭행죄나 협박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과 동일하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최협의가 아니라 여기다 적어 놓으셔. 이제는 그냥 협의입니다. 되셨나요? 예, 그렇게 바뀌었어. 최협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반항 억압 이런 거 필요 없고 여기 현재의 곤란 정도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판례를 좀 구경을 좀 시켜드릴게. 내가 그래서 준비해 온 것이 있는데 어쨌든 요거 3번 다 틀렸고 저 맞는 것은 4번만 불능미수 요것만 처리해 놓고 이왕 오늘 말 나온 김에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 잠깐 좀 공부 좀 하자. 강제추행죄에 공부 좀 하자고. 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하고 협박, 그죠? 이것이 옛날, 그러니까 지금 2015도에 9436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무조건 뭐를 요구했었냐면은 한거불능이라는 걸 요구했단 말이야. 그래서 직장에서나 아니면 이런 데서 남자들이 이렇게 여자들 이렇게 막 슬그머니 이런 데 만지고, 그죠? 만약에 고소하게 되면은 저 사람이 저 추행했습니다 하고 고소해도 한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등 이딴 말도 안 되는 이런 판결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읽어볼게요.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 행사, 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협박이죠.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했는데 적극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됐냐면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 일치시켰단 말이야. 그죠?
한거불능이라는 이제 이런 말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예? 그래서 그거 잘 알아두셔. 요거 시험 문제 최근에 뻔질나게 많이 나오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한번 좀 봅시다. 그래서 왜 이런 것이 문제점이 생겼는지 좀 볼게요. 그래서 자, 이 판결의 요지 한번 볼게요. 이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뭐 한거불능이란 말을 제거한 이후에 한거불능이란 그 문구를 그 뭐죠? 판결할 때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갖다 필요성에 대해서 여기다 나왔어요. 강제추행죄의 범죄 구성 요건과 보호법익, 종래의 판례의 법리의 문제점, 그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판례의 법리, 재판의 실무와 변화에 따라서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또 뭐라 그랬어, 마지막에?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협박의 의미를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또 한번 여기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또 볼게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협박은 상대방이 한 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히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 행사, 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 협박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다? 한거곤란 이거 한거곤란이란 말 이제 필요 없는 거야. 이런 말 안 들어가도 돼 이제. 응? 틀렸다는 거야 이제 한거곤란 이런 거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유가 여기 나왔는데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은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죄에서 정한 폭행 또는 협박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명히 정의되어야 하고 천명을 했단 말이야. 근데 더 이상 한거불능이라는 거 이런 문구 끌어와 갖고 슬그머니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는 판례의 법리와 재판의 실무의 변화에 비추어 볼 때 법적 안정성 및 판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또 판시했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한거불능이라는 말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로? 바로 형법상 바로 폭행 또는 협박, 협의의 폭행과 협의의 협박과 지금 일치한다는 거야. 이 판례 번호도 같이 알아두셔. 2018도에 13877 이것도 좀 알아두셔. 자, 그래서 또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이 판결이 나오게 된 여기까지 나오게 된 어떤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자, 이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 판결까지 나오는데 어떤 과정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방 안에서 사촌, 친족 관계인 피해자 여자죠. 15살이에요. 15살이면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나요? 중학교 2학년짜리의 과제를 도와주던 중, 자, 여기까지 한번 끊어보자.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사촌 오빠한테 찾아와갖고, 아, 오빠 이거 나 좀 도와줘. 해갖고, 중학교 2학년인데, 그 오빠라고 하니까 뭐 적어도 뭐 고등학생 정도 되겠죠. 고등학생인지 뭐 아니면 대학생 정도 됐겠죠.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도와준다고 하면서 갑자기 이 그 사촌 여자애한테 무슨 이상한 성욕을 느낀 거예요. 갑을 양팔로 끌어안은 다음에 침대로 쓰러뜨렸어요. 그리고 가슴을 만지는 등 이제 막 추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기소가 됐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여학생 같은 경우에 피해자 여학생은 중학교 2학년생은 그래, 저 오빠 그래서 형사처벌 받겠지 하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뭐라 그래? 갑자기 한거곤란할 정도로 폭행 협박이 없었다. 그러면 네가 뭐 가슴 만지고 뭐 여기 음부 만지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허락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재판부가 몰고 나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게 나왔냐면은 무죄가 나와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분명히 피해자가 피해를 받는데 이상한 법리, 한거곤란이란 요런 이상한 최여비의 뭐 이런 뭐 폭행 협박이다 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걸 갖다가 끌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대법원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더 이상 이제 있다고 저기 하지 말자. 그죠? 그래서 있다고 이상한 판결 내리지 말자. 한거불능 제거하자. 그래서 한거불능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제거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쭉 여기 판례 얘기 나왔는데 어쨌든 요 사건을 좀 알아두십시오. 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중학생 그러니까 15세의 여자 중학생을 갖다가 사촌 오빠가 이제 어떻게 한 거야. 뭐 여기 끌어안고 가슴 만지고 뭐 했다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더 한거곤란을 이유로 해갖고 무죄가 나왔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재판관들도 이제 법관들도 이제 일부가 이제 거기 여자 재판관들도 있었나 보죠. 그래서 분개했나 보죠. 이게 말이 되냐? 무죄가 나올 수가 있느냐? 해서 원심의 조치가 어쩐다? 원심의 조치가 어쩐다? 여기 보자. 원심의 조치가 법리의 오해 등 법리의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어쨌든 요거 여러분 아셨으면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저기 뭐죠? 그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다. 이제 한거불능이라는 요 단어는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으로 얼마든지 강제추행죄를 인정한다는 거. 여기다 좀 다시 내가 적어볼까? 그죠? 말로 하니까 선생님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강제추행죄는 더 이상 한거불능 이라는 단어 없다. 이렇게 좀 알아두셔. 그래서 시험장에서 만약에 강제추행죄 한거불능 얘기 나오면 틀린 질문이야. 그래서 어쨌든 더 이상 한거불능을 요구하지 않는다. 한거불능을 요구하지 않는다. 좀 이렇게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다? 바로 우리 형법에서 말하는 폭행과 협박, 협박죄에서 말하는 것과 동일한 폭행, 협박을 사용한다. 이렇게 좀 정리해 놓을게요. 그래서 형법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 폭행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폭행죄, 협박죄에서 말하는 것과 동일한 폭행, 협박을 사용합니다. 어디에서? 강제추행죄에서. 예? 되셨죠? 이렇게까지 정리해줬는데도 가갖고 바보같이 또 틀리고 온다 또 이제 승질나게. 자,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좀 정리 좀 해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다시 문제 한번 돌아가 보면은, 자, 문제 한번 돌아가 보자. 문제 돌아가면은 어떻게 된다? 어쩐다? 자, 아까 4번은 요거 내가 설명했잖아. 그죠? 4번 답 고르시고. 그래서 중간간 얘기 나오면 항상 머릿속에서 시험장 가서 뭘 떠올려라? 자, 불능미수를 떠올리셔. 그죠?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형법 조문에서 상태 이용이라는, 요 적어놔, 모르시는 분은. 유일하게 상태 이용이라는 것이 구성요건에 들어가 있어. 다른 구성요건, 형법 전조문에 상태 이용이 없어. 근데 유일하게 준강간만 상태 이용이라는 요 용어를 쓴단 말이야. 그래서 이 상태를 이용하지 못하였다면은 불능미수가 되는 거야. 되셨나?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 있지 않았던 경우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오케이, 맞습니다. 그래서 꼭 좀 알아두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죠? 요거 3번 다시 한번 강조해 볼게요. 그래서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 이제는 최협의가 아니다. 뭐다? 이제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과 일치시켰다는 거야. 그죠? 최협의가 아니라 뭐다? 적어 놓으셔. 거기다 그냥 일반적 협의, 그러니까 협의로 이해합니다. 협의로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반항 억압도 필요 없고 현저히 곤란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옛날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야. 한거 곤란이 없었다. 한거 이런 거 이상한 소리 하면서 슬금슬금 다 빠져나가는 것들 얼마나 많았었어. 그죠? 끝낼까요? 그러면 예,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